1번 목차 보시면요. 서류심사 원칙, 은행의 서류심사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은행의 서류심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서류심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독립성의 원칙 그리고 추상성의 원칙, 서류거래 원칙에 따라서 은행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서류가 제대로 신용장에서 요구한 조건대로 작성이 되어서 제시가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금 지급도 약속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대금 지급의 신용장에서의 대금 지급을 위한 전제 조건은 일치하는 제시라고 표현하는데 일치하는 서류입니다. 서류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꼼꼼히 봐야 돼요. 그리고 신용장을 개설할 때부터도 매수인한테는 이 일치하는 서류를 갖다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서류 심사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개설은행한테 아니 서류 제대로 된 서류를 갖다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서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돈을 줘야 되는지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류를 꼼꼼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대금 지급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심사의 원칙들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많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양괄호에 나오는 게 엄격일치 또는 엄밀일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아주 완고하게 그대로 compliance 따랐는지의 그 서류가 일치하는 서류의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이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심사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자, 실무상 은행은 엄격일치,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 서류를 심사합니다. 은행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무역거래 전문가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의 조건과 서로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요. 서로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서류하고 다른 그 조건하고 다른 서류가 정말로 잘못된 서류인지 아니면 아주 경미한 어떤 차이인지 요걸 판단할 능력이 은행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조건하고 조금 다른데 받아줘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이거는 조건하고 많이 다른 거니까 이건 받아주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은행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은행은 오지랖을 안 떱니다. 그냥 적혀진 대로 심사해요. 심하게 보면요, 컴마 하나가 빠져 있다. 뭐 중간에 오타가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조건하고 다르잖아요. 요 서류를 이런 A라는 서류를 요구했는데 A 다시 아주 뭐 오타가 있는 아주 경미한 차이가 있는 이런 서류를 갖고 왔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이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배척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은행은 편하긴 해요. 뭐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업무 처리대로 아주 엄격하게 그냥 딱딱 맞춰서 처리만 하면 편하긴 한데요. 아주 사소한 하자를 잡아가지고 대금 지급이 거절되고 서류가 반송되고 다시 보내야 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상당일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Substantial compliance. Substantial 하면 상당한 부분, 중요 부분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일치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는 원칙이에요. 이게 사실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업무 처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사실 경계가 모호합니다. 엄밀일치 원칙을 적용할지 상당일치 원칙을 적용할지 상당일치가 좋긴 한데 그 상당일치를 또 어디까지 봐줘야 될지를 은행에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엄밀일치 원칙을 지킬 경우에 어떤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상당일치 원칙을 적용해라라고 UCP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상당일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다라는 게 UCP상의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실무상으로는 잘 지켜지진 않아요. 실무상으로 은행은 그냥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서 서류를 심사하는 게 가장 편안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대부분은 엄격일치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에 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일치 원칙에 따른 판례의 예시. 이건 실제로 이제 소송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줬었던 내용들인데요.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고요. 상당일치 원칙에 따라서 단순 오타라든가
약자 같은 걸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 거절하지 말고 그대로 지급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어떤 판결이 내려진 것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사실 요거는 ISBP에 예시로 나온 거예요. 요런 사항들은 하자가 아니다. 이건 받아줘라. 그다음에 요런 사항인 경우에는 받아주면 안 된다.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다. 이렇게 ISBP에서 예시로 나온 건데요.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면 물품의 품명에 모델 넘버 1, 2, 3을 가져와라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갖고 온 서류에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오타를 쓴 겁니다. 오타를 쓴 거예요. 그래서 1, 2, 3 이런 서류를 실제로 가지고 왔어요. 이건 누가 봐도 실수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것까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급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한 오타인 경우에. 자, 스트릿이라고 주소가 써 있었는데요. 스트릿을 우리가 약자로 그냥 줄여갖고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넘버라고 하는 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이런 약자 같은 걸 널리 알려진 약자 같은 걸 쓰는 건 이거는 스트릿이라고 써야 되는데 왜 st. 이렇게 썼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봐준다. 그 다음에 모델. 대문자, 소문자 차이. 그 심한 경우에 이런 것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건 단순한 그 오류니까 이런 거에까지 엄밀일치 원칙을 적용하지는 말아라라고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보세요. 다음 사례 이런 것들은 지급 거절이 됩니다. 이건 일치하는 제시라고 안 보는 거예요. 자, 모델 넘버 2, 3, 4를 요구했는데요. 가져온 서류에는 모델 넘버 43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다른 물품이에요. 이건 오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 모델 넘버 2, 3, 4라는 게 있고 모델 넘버 43이라는 게 있고 물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받아주지 않는다. 이거는 하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이름 같은 거예요. 도시 이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당사자의 이름이 세뮤얼 듀란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가져온 서류에 세뮤얼 듀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오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라거나 명칭이잖아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듀판이라는 사람하고 듀란이라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봐주진 않습니다. 단순한 오타라든가 약자를 사용했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그 하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상당일치와 엄밀일치 원칙에 따른 차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양괄호 3번에 사기거래 배제의 원칙 보겠습니다. 사기거래 배제의 원칙이라는 거 fraud rule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어 표현도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사기거래 배제의 원칙이라는 건 우리가 서류 심사의 원칙, 추상성의 원칙, 서류거래의 원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신용장이 움직인다고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단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매도인이 악의를 가지고 물품은 이제 뭐 벽돌 같은 걸 넣고요. 서류만 제대로 딱 해가지고 갖다 제시를 한다. 그러면 신용장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하는 매도인에게 있어서 신용장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신용장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외 하나를 둔 게 이 사기거래 배제의 원칙, 서류심사 원칙의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더라도 사기 또는 위조에 의해서 허위로 작성됐다면 대금 지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추상성 및 서류거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 사기거래 배제의 원칙 fraud rule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용장의 단점 같은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괄호 4번에 보시면요. 지급정지 명령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정션이라는 표현도 같이 좀 알아두세요. 영어 표현으로 그냥 인정션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인정션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가처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가처분은 뭐냐면 실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은 판단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판단을 이제부터 할 텐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둬라. 이런 걸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대로 그냥 얼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판단을 하고 나면 이걸 이제 어떻게 처분할지 그때 구체적인 그 본안 판단을 내려주는데요. 이런 걸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우리 신용장의 서류 그 사기의 원칙은요.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이건 사기의 의도가 있는 거니까 대금 지급 거절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은행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만약에 사기 거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법원에다가 가서 이 지급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게 사기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이거 그럼 대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기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은행에다가 대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내려줄 겁니다. 그럼 그 판결에 따라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판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대금 지급하지 말고 그 상태대로 놔두고 판단을 해보자. 그 처분을 받는 걸 이제 지급정지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서류거래라는 원칙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류만 갖다 주면 돈 주기로 했었는데 이거 법원에서 지급정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오면 대금 지급이 안 된다라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폭넓게 조그만 뭐 이런 아주 의도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사기다라고 해가지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남발하게 되면 지급정지 명령을 남발하게 되면 신용장의 대원칙을 훼손하게 됩니다. 신용장 제도라는 게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뭐 특정 국가들이 언급이 돼 있는데 뭐 실제로는 뭐 지금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국가들에서는 조그만 상황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에서도 즉각 지급정지 명령 내려주고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신용장을 개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못 받는 그걸 악용하는 경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